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봇 펀드의 어떤 실효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로봇 펀드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를 뭐 다른 펀드처럼 이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로봇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수요자의 반응도 있어야 되고 또 민간 기업에서의 반응도 있어야 되는데 이 3요소가 사실은 잘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하나 이제 시장으로 형성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수요자들도 우리 로봇 R&D에 한번 참여를 시켜보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이제 부가가치로 올라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이익을 또 이렇게 쉐어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에서 수요자 참여형 R&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로 인한 이제 투자 위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특별법 내에서 그 보완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도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수요자들이 우리 연구개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전체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기껏 제품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도 곤란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자, 연구자, 수요자가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드는 측면에서 시작한 것이다. 맞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나온 로봇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효과 면에서 또 미지수고 또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로봇 정책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새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신성장 동력 그 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서 신성장 동력 기획단 거기서 이제 신산업 분과에서 로봇이 이제 핵심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서 2달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요? 지금 사실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로봇 부문이 핵심 그 성장 품목의 하나로서 유력한 후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고 9월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새 정부의 청사진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부 몇 개 갖고는 나왔지만 오늘은 우선 자세한 내용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RT 산업 1등 국가의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서 지금 로봇 특별법 이후에 여러 가지 실천 계획을 지어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2단계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한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유망할 수 있는 품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지금 아까 그 초두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자기 로봇 벤처 기업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 시장에 대한 이 선도적인 역할을 좀 국가가 더 밀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 여러 가지 그 정책들도 계속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고 교수님도 현재 그 팀에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 위원회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로봇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로봇 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아나운서. 네, 이번 주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는 이 국내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디 올리버님은요. 대일 적자의 대부분이 기계를 포함하는 자본재 수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로봇 설계와 조립에 쏟는 자본과 열정을 기계공학 기초 분야 연구에도 쏟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고 엄청난 수준의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온 우리 통신산업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인데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기에 딱 좋은 거겠죠? 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라이언풀원님은요. 대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또 다른 부의 편중이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네티즌들의 의견과 궁금증,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시골 이사님. 이 내치된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올리버라는 분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이분이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로봇을 만들어 상품화해봐야 결국 헛일 아니냐.
아까 그 미국하고 일본 로봇 보니까 저도 가슴이 성뜩한데 결국 우리도 남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 또 부품의 표준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걸림돌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올리버님의 지적에 정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우리가 특히 국가적으로 로봇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미 남들이 다 시장을 형성한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도 늦지 않느냐, 이제 예. 이런 논리에 좀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로봇을 조기에부터 시장이 예. 아직 그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로봇을 집중을 하느냐.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그 원천 기술들의 대부분들이 그 이미 국가적으로 특허화되고 예. 기술 장벽화가 되면은 뒤늦게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예. 그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료를 낮추보리 한다든가 예. 기술 예속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분야가 이 로봇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로봇 기술의 대부분이 국방 기술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그게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뭐랄까 우리가 리서칭 또 예. 사올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예. 자체적으로 그걸 확보해야만 예. 시장이 크게 열렸을 때 저희가 산업 경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의 그 로봇 관련 IP 확보 예.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저희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지원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 IT 분야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티즌께서 대기업 진출로 인해서 중소기업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데 네. 대개 이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규 산업이 있으면 보면 중소기업들이 꼭 보면 이제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애써서 이제 틀을 좀 닦아놓으면 대기업 들어가서 거기다 건물을 확 지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자면 예. 자동차 전체를 이제 조립하는 공정과 예. 그런 이제 부분품이나 모듈들을 이제 납품하는 이제 협력 모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로봇도 예. 전체 로봇 전체를 제조하는 분야와 예. 그 로봇의 부분품을 이제 분담하는 분야 예. 그리고 또 로봇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제조 산업 플러스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제 융합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세 가지 분야별로 이 전문화가 된다면 예. 이 대기업이 갖는 전체 로봇 조립은 대기업의 역할을 맡는다든가 뭐 예.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야별로 예. 어떤 부품 같은 것은 이제 중소기업이 맡고 예. 또 일부 IT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맡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아마도 요 라이언프님의 그 걱정이 이 우려가 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다. 미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로봇 산업의 관건은 문제는 개발해서 물건을 만들어 봐야 누가 사느냐 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공급자 위주로 이 정책을 펴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로봇이 나오지 않는다. 기껏해야 뭐 이 청소 로봇밖에 우리는 구경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 소비 시장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의 질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4년에 로봇 정책을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은 아까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지난 4년의 역할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국민에게는 앞으로 미래의 성장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의 미래다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마침 이 로봇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를 가져다 주고 곧 또 산업적 면에서 굉장히 이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문제는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자들의 수준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동영상이나 또는 이런 공상 영화에서 봤듯이 로봇에 대한 기대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정부 R&D에서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난 4년간의 소비자들의 그 날카로운 그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로봇 시장을 계속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어가려면은 그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제품 모델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 로봇 산업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만 예를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만 많이 수요가 있고 일반 수요가 부족한 편이죠. 제가 의사입니다만 가끔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정작 이제 발달이 잘 안 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연구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향후 우리 로봇 산업의 발전 가능성 전망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확률을 보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이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망 분야, 유망 로봇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로봇 산업의 특징으로 말한다면
로봇 산업은 일반 IT 산업과 같은 그런 반도체 산업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또 이렇게 순수 소프트웨어 산업도 아니고 예. 로봇 산업의 핵심은 역시 자동차와 같은 제조 산업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 기술력을 가진 나라만이 이제 로봇 산업의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제 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같은 주력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제조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IT 기술이 역시 들어갑니다. 네. IT 기술이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감각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예. 이제 로봇에게 넣어주는 기술인데 그 기술 또한 저희가 IT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또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로봇은 다른 분야도 다 유망하다고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이 로봇이야말로 우리나라 현재 갖고 있는 제조 기술력과 이 IT 기술력을 잘 활용하면 예. 지금 뭐 선진국 아까 선뜻하게 보신 선진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과의 이제 기술 경쟁에 곧 들어갈 때 예. 그래도 굉장히 그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런 유망하고 좀 더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사업 모델 예. 그리고 시장 창출 노력만 더해줄 수만 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IT 또는 반도체 신화를 넘어서 제2의 또 이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가 로봇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이제 따라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든지 혹은 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아쉬웠던 점 이걸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아쉽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일종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로봇을 이렇게 제작하다 보면 아직까지 부품의 국산화율이 한 30%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요? 부품에 대한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부가가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품 기술에 대한 투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해야 될 분야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역시 분야가 우리나라가 연구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같은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져서 조금 이제 제품도 중요하지만 부품과 원천 기술, 좀 기초 체력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로봇 산업의 실제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혹은 뭐 국민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예, 뭐 4년간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얻어진 게 뭐 있느냐, 결과가 뭐냐 이제 이런 좀 사실 비난은 잘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제 따가운 이제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느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로봇을 시작했을 때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으로 많이 출발하는 게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보다는 국가가 먼저 선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조금 더 이 국가가 선도하는 것에 이제 뭐 화답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민간의 분담금도 R&D 분담도 더 높여 나가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줘서 이렇게 R&D의 규모도 올리고 또 산업의 기반을 닦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민간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역시 국민들의 이제 마음, 역시 그 로봇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걸 로봇 문화 만들기라고 하는데 국민들도 이 로봇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국민과 국가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잘 삼위일체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 기술력의 경쟁력과 IT 기술력을 통해서 향후에 그 소위 로봇 전쟁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그 로봇 기술과의 어떤 그런 극한 경쟁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그 승부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면 이제 비난받기 쉽고 비판받기 쉽지만 아마 좋은 결과로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아주 믿어집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